나도 여자야. 아내로서도 외로웠어. 친권 양육권은 네가 다 가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세 김민수입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제 아이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준 제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과 그로 인해 제가 아내와 처가에서까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해오며 나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위험하고 고된 일이 많지만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한다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 제게도 한 여인이 다가왔고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죠. 아내는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늘 제 일에 이해심을 보여주었고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이를 품에 안기기까지 아내와 제가 함께한 시간들은 제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내랑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며 힘든 일도 더 잘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제겐 그곳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채 100일도 안 됐을 무렵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일은 여느 때처럼 바빴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만큼 마음 한편에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니 아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장 동료가 저를 불렀습니다. 무언가 꺼내기 어려운 듯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입을 떼었습니다. 민수야, 너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듣고 마음 상할지도 몰라. 뭔데 그래? 대체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심각해? 동료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아내가 다른 남자랑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 네 아들도 데리고 말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그것도 갓 태어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예감이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직장 동료가 말해준 주변 CCTV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오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제 신분을 이용해서라도 이건 밝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화면 속에 나타난 장면은 제가 믿고 싶었던 모든 걸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CCTV 속 안에는 분명 우리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남자와 모텔 안으로 웃으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도저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아내는 저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든 게 더 괴로웠습니다. 결국 아내가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를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아내는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서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아는데 나도 나대로 외롭고 힘들었다고. 나도 여자야. 아내로서도 외로웠어. 저는 아내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더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완전 상처받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들을 데리고 그러는 건 너무하지 않아?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가다니 내가 그렇게 부족했어?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외면하듯 차갑게 뱉었습니다. 그냥 당신하고 사는 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그 순간 제 가슴속에 켜켜이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아들과 저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경찰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자존심을 바닥까지 깎아먹는 일이었죠. 그저 아내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처가 식구들은 오히려 제가 부당하게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몰아세우더군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잘못한 아내를 꾸짖어야 하는 장모님이 처형과 함께 저를 고소를 하다니요. 저는 그동안 아내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처가 식구들의 말은 마치 제가 모든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깊은 어둠 속에서 제 마음도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모든 걸 잃어야 하는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처가에서 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후 저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가운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냉정한 태도, 고소를 당한 뒤 아내와 다시 만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의 앞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아내가 집에 찾아왔고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 문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 그러나 아내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당신이 뭘 하든 나는 더 이상 이 가정에 남아있을 생각 없어.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쓰고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쉽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내의 그 태도에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 생각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해야 하는 거잖아. 아내는 피식 웃더니 저를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키워. 난 이제 자유롭고 싶어. 친권과 양육권도 포기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아내의 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조차도 그만두겠다는 그녀의 모습에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더는 아내와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넘어 아내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아이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처가의 냉담한 대응과 추가 고소 협박. 며칠 후 처가 식구들과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설득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전혀 협조적인 태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저를 적대시하기만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라지만 우리 딸의 사생활을 그렇게 침해한 건 문제가 크네. 자네가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을 얼마나 망신 줬는지 아나? 저는 억울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배신을 당하고 가정을 지키려 했던 사람인데 저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그들의 말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알아주셔야죠. 전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하지만 장모님이 저를 무시하듯 말을 잘랐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을 우리 사위로 맞이한 게 후회스럽네. 지금 당장 이혼을 진행하고 더 이상 우리 딸에게 접근하지 말아주게나. 장모님 장인어른은 한마디 사과나 위로는커녕 추가 고소 협박까지 받게 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등 돌림을 당하는 이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배신과 아들을 떠맡긴 채 떠남. 며칠 후 아내가 집에 와서 잠시 아이를 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마음을 돌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새벽이 되어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내가 남긴 종이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죠. 그 종이에 적힌 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는 단 한마디 인사조차 남기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너무나 황망하고 씁쓸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저를 배신한 모든 상황이 가슴을 찌르는 듯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아이는 저와 함께 남겨뒀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아내에 대한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후 저는 혼자 아이를 돌보며 점점 더 강해져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견뎌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며 제가 배우게 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된 가족은 오직 제가 지켜야 할 아이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내가 친권과 양육권 포기각서를 남기고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저는 참담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저 무너져 있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울어대고 저도 지쳐가며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해지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로 남기 위해서라도 아내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처가의 부당한 고소에 대해서도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불륜에 대한 증거와 함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을 정리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직권남용 혐의로 저를 고소한 처가의 고소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항변할 자료도 모았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포기각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아내가 어떤 식으로 아이와 저를 방치하고 떠났는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극적인 법정 대면, 재판이 열렸고 법정에서 아내를 직접 대면하게 됐습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아내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아내의 불륜 사실과 아이를 방치하고 떠난 일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했습니다. 제가 힘겹게 준비한 증거들은 아내의 행동이 아이와
가정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증명해 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아이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피고는 아내의 불륜과 무책임한 친권 포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아내는 조소를 짓듯 고개를 돌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복잡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내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 아이와 저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돌아갔고 아내는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됐습니다. 또한 처가 식구들의 직권남용 고소도 허위로 판명나면서 모두 기각되었고 저는 법적으로도 떳떳함을 증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후 저는 홀로 아이와의 삶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아이가 웃어주고 제 품에서 잠들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동안의 고통과 분노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며 이제 제게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너만은 행복하게 키울게.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혼자 남겨졌을 때 느꼈던 절망감과 배신감이 이렇게나 크고 깊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더는 아내에 대한 원망도 처가에 대한 분노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은 제 인생을 온전히 아이와 저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얘기 많이 나눠주세요.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저 역시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나와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최선을 다해 마음을 나누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응원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며 하루하루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